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의 전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그러면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해준 일만큼 나는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외부로 일을 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일을 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고, 내가 외부에 해준 일만큼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오늘은 위치 에너지인데, 여기에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흔히 우리는 간단하게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뭐냐면, 왜 얘랑 같은 의미냐면,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죠. 어떤 지면으로부터 물체가 여기에 있어. 자, 어떤 높이를 가지고 있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가지고 있다.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다라는 말이야. 자, 선생님 얘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라고 했죠, 저번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여기에 마침 내가 있었어. 근데 얘가 톡 떨어지면서 내 머리를 쳤어. 아파, 안 아파? 아프겠죠. 왜?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로 나를 쳤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왜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어? 무조건 밑으로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있어?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지. 그 중력의 힘을 이기고 지금 요 위에 공중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중력의 힘을 이기고, 그 중력에 대해서 그 힘을 이기고 여기 공중에 떠 있으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근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흔히 그냥 중력 빼버리고 위치 에너지다 라고 하는데,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지금 기호가 계속 나와. 자, 일은 기호로 뭐였지? W다 라고 했고, 힘은 기호로 F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이동거리는 S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속력은 V다 라고까지 했죠. 계속 지금 기호가 나오고 있죠. 자, 위치 에너지도 기호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의 기호는 뭐냐면은 EP야, EP. 일단 에너지지.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다. 에너지의 일종이다. 그래서 E 그대로 따오고요. 저번 시간에 에너지를 기호로 E라고 나타낸다라고도 배웠죠. 자, E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P라고 했어. EP라고 하는데, 이 P는 뭐냐면 포텐셜이라는 뜻이야. 포텐셜이 잠재적이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맞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번 시간에 여기 사람 말고 이런 말뚝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낙하하면서 이 말뚝을 탁 치는 힘을 가해서 얘가 탁 박히는 일을 할 수 있지. 힘이 작용을 했고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일을 받은 셈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잠재적인 능력을.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의 기호는 EP라고 나타냅니다. 앞으로 계속 위치 에너지를 막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그럼 그때마다 위치 에너지는 너무 기니까 EP라고 나타낼 거야. 자, EP는 위치 에너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를 계속 구할 텐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는지, 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수치화시켜서 그 크기를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수치화시키려면 공식이 있어야 되겠지. 자, 공식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그런데 너희 9.8 곱하기 질량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뭐 구하는 공식이야? 중력 구하는 공식이었지. 중력,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뭐다? 무게다 라는 것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뭐가 되냐면 얘가 무게가 되잖아.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요렇게 있어. 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질량이라고 하죠, 무게. 얼마만큼의 무게로 얼마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만 위치 에너지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중력을 이기고, 지금 중력을 이기고 이렇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 중력을 받았으면 밑으로 떨어져야지. 맞지? 중력을 이기고 얼마만큼의 큰 중력을 이기고 이만큼이 어떠한 높이만큼 떠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에는 얘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얘가 물체의 무게가 중력의 크기잖아. 맞지? 얼마만큼의 중력의 크기를 이기고 공중에 떠 있으며 얼마만큼의 높이에 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기호, 이제 기호 할 텐데, 위치 에너지 기호 뭐라 그랬지? 아까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한다 했지. 맞지? EP. 자, 그 다음에 9.8은 그대로 9.8일 거고 상수값이잖아. 맞지? 9.8 고정이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 질량의 기호는 뭐가 되냐면은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기호로 H라고 나타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기호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호로 쓰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9.8 mH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위치 에너지 구해 볼 텐데, 그때마다 자,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9.8 mH라고 나타낼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단위야, 단위. 위치 에너지는 일단 에너지잖아. 맞지? 모든 에너지들은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 에너지들의 단위는 다 뭘로 쓴다?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도 에너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대로 줄 쓰고, 그 다음에 9.8은 상수값이니까 뭐 단위 없겠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알겠지? 그람으로 나와 있는지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킬로그램으로 고쳐서 단위를 변환한 다음에 계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높이는 미터야. 미터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센티미터다 뭐다 하면 전부 다 미터로 고쳐서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자, 근데 이 킬로그램짜리가 5m 높이에 있어. 자, 그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보면 어떡할래? 자, 위치 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보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어야 되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mH다. 자, 그럼 넣으면은 9.8 곱하기 m이 뭐였지? 질량 2kg 똑같이 단위 변환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h 높이였지. 높이 미터 그대로 똑같으니까 단위 변환할 필요 없이 5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98이지. 그러니까 얘 단위인 줄 쓰면은 98줄이다 라고 하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위치 에너지가 EP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뭐다?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랑 똑같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킬로그램을 안 가르쳐주고 이 물체의 무게가 만약에 뭐 10N이다 하면은 10 곱하기 높이도 되는 거지. 맞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도 되지만 무게 곱하기 높이도 되니까. 맞지? 근데 주로 질량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확인 한 번 더 해줘야 돼. 자, 위치 에너지의 기호는 2P. 그 다음에 얘는 상수값 그대로 내려오고 질량 M, 높이 H라고 나타내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mH다.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줄,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높이는 미터 확인을 하고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 있냐면 같은 물체라도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어도 기준면에 따라 물체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물체 A가 있어. 딱 여기 고정값이야.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을 거야.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기준면이 기준면은 기준면은 지면으로 한다. 기준면은 뭘로 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정해줄 때도 있지만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았으면 보통 지면이 기준면이야. 자, 그러면 지면을 기준면으로 하면 이 물체는 몇 미터 높이에 있는 거야? 10m 높이에 있겠지. 맞지? 그럼 10m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고, 만약에 내가 기준면을 베란다로 한다라고 할 거야. 기준면을 베란다로 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거야? 여기가 10m고 얘가 5m니까 여기 5m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5m 높이 정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야. 맞지? 이 물체가 똑같아.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높이에 있어도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직접 구해보자. 정말 달라지는지.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어도 기준면에 따라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기준면이 지면일 때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고 기준면이 베란다이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직접 구해보면 기준면이 지면일 때 물체 A의 이 P가 뭐라 그랬지? 위치 에너지다 라고 했지.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는 이라고 구해보면 일단 이 P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지. 맞지?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mH다.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얼마야? 아, 질량 안 가르쳐줬네. 2kg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H 얼마야? 자, 지면이 기준이니까 A는 10m 높이에 있게 되지. 맞지? 자,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196이 되지. 자, 그러니까 196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면이 만약에 베란다야. 자, 이제 기준면이 베란다일 때 A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EP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똑같이 EP 구하는 공식이 넣으면 되지. EP 구하는 공식은 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자, 9.8 곱하기 질량 똑같이 2kg 곱하기 높이. 자, 베란다가 기준면이 되면은 높이가 어떻게 돼? 요까지가 10m, 여기는 5m. 그럼 요까지 얼마겠어? 5m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얘는 98줄 되는 거지. 자, 위치 에너지 구해놓고 위치 에너지 단위 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98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면이 옥상일 때, 자, 옥상 어디야? 여기지. 자, 기준면이 옥상일 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자, 봐봐.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기준면에 있지.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일단 답은 0줄이야. 일단 구해봐봐. 자, 실제로 구해보면 이 P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여기에서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가 없잖아. 옥상이 기준이니까. 그럼 제로야. 제로 곱하기 뭐는 다 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를 안 가지게 되는 거야. 기준면에 놓여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 왜? 위치 에너지는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0줄이 되는 거지. 알겠지? 위치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번의 특징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기준면에 따라
얘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실제로 구해봤더니 기준면이 지면일 때, 기준면이 베란다일 때, 기준면이 옥상일 때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다 위치 에너지가 달라졌잖아. 맞지?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까? 옥상에 있는 물체를 내가 A를 요 밑으로 들고 왔어. 베란다로. 그럼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당연히 감소했겠지. 왜? 위치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이때 옥상에서 베란다로 물체를 들고 왔어.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자, 이 P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자, 그러면 9.8 곱하기 일단 위치 에너지 구해라라고 하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감소한 위치 에너지든 증가한 위치 에너지든 일단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돼. 알겠지? 자, 일단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쓰고 9.8 그대로 들고 오고 상수값이니까 자, 질량 얼마야?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얘의 질량은 똑같잖아.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2 곱하기 h 높이다. 얼마만큼 감소했어? 5만큼이지. 여기가 10, 여기가 5니까. 그러니까 얘는 98줄만큼 감소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만큼의 위치만큼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잖아. 맞잖아.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요만큼 내려왔어. 맞지? 이쪽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만큼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었던 물체를 이쪽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증가하겠지. 얼마만큼 증가하겠는가 하면 이 공식에 똑같이 넣으면 돼. 알겠지? 그럼 똑같이 되겠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얼마만큼 높아졌어? 5만큼. 맞잖아.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공식에서 언급했듯이 위치 에너지는 누구에 의존한다?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들의 관계를 알아볼 거야.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와의 관계. 자, 선생님 왜 얘네 둘에만 의존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써보자.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어. 근데 9.8이 상수값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상수값이니까 신경 안 써줘도 돼. 그럼 얘 값은 누구한테만 의존하게 되어 있어? 질량 혹은 높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야. 알겠지? 자, 당연히 이 값이 커져. 그럼 무조건 같아야 돼, 값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질량 값이 커지면 얘도 커져야 돼. 왜냐면 같은 값이니까. 한쪽이 커지면 얘도 지금 똑같은 값이 되니까 얘도 커질 거야. 맞지? 자, 그럼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를 뭐라 그러더라? 비례관계다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무슨 관계겠어? 비례관계가 되는 거지.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위치 에너지는 비례한다. 너희 이게 비례한다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거는 비례한다라는 기호야. 이렇게 쓰면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이제부터 내가 이런 기호를 쓴다. 그러면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위치 에너지는 비례할 거야. 뭐에? 질량에. 알겠지? 질량에 비례할 거야. 알겠지? 맞잖아. 이쪽 값이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지니까 같은 값이야 되니까 얘도 커질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얘는 봐봐. 얘가 만약에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지지. 이 숫자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서 얘도 커져야 돼.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쪽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서 얘도 커져야 되는데 한쪽이 커졌을 때 다른 한쪽도 같이 커지는 이 관계를 뭐라 한다고? 비례관계다라고 했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또 뭐랑 비례할 수밖에 없어? H, 높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이게 먼저 결론이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위치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와 높이는 비례한다. 이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안 써도 그냥 이론상으로도 만약에 질량이 비례한데, 자, 얘가 2kg짜리가 있고 얘가 떨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를 톡 쳤어. 자, 이렇게 톡 칠 수 있지. 당연히 아프겠지. 왜? 어떠한 질량을 가진 애가 나를 이렇게 떨어지면서 낙하하는데 맞았으니까 당연히 충격이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질량을 조금 더 키워볼게. 무슨 에너지만큼 아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아플 거야. 맞지? 그러면 질량을 더 키워봤어. 200kg이 떨어지면서 나를 칠 거야. 얼마만큼 아프겠어? 얘랑 비교도 안 되게 아프겠지. 왜 더 아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많아지면서 나는 더 아프게 되겠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많아진다. 이제 높이야. 자, 높이가 있어. 똑같은 물체야. 자, 2kg짜리가 여기에서 톡 떨어지면서 나를 칠 건데 여기에서 떨어질 거야. 높이가 높아졌지? 어디가 아프겠어? 바로 위에서 톡 떨어지는 게 아프겠어? 저 위에서 팍 떨어질 때가 아프겠어? 당연히 요 위에서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나한테 많은 충격을 주는 거야. 왜 많은 충격을 줘?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으니까. 알겠지?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야. 그 위치가 이만큼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크겠지. 맞지? 그러니까 높이가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진다. 자, 그럼 그래프가 있을 거야. 이 P. 얘는 뭐 M이라고 하자. 질량이지. 자,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비례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했지?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어. 맞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그린다라고 했어. 이때는 만약에 H가 일정. 자, H가 일정하다는 말은 높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자, 이때 지금 높이 똑같이 H는 일정이야. 똑같은 높이에서 2kg짜리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크겠어? 200kg짜리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크겠어? 당연히 200kg짜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겠지. 맞지? 높이가 일정할 때 얘랑 얘가 커질수록 질량이 커지지. 질량이 커질수록 이 P값도 커지지. 맞지? 그러니까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를 비례관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H고 얘가 EP야. 자, 이 둘은 무슨 관계라 했어? 또 비례관계다라고 했지. 맞지? 자, 이때는 질량이 일정해. 자, 아까처럼 똑같은 거지. 질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높이가 높아지면 이 P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했지. H가 높아졌지? H가 커지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도 커지더라.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이 일정할 때. 맞지? 질량 똑같지?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이거 찾아야 돼.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비례한다. 높이와 위치 에너지는 비례한다. 또 한 번씩 이런 그래프도 나온다. 이렇게도 나와. 얘들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잖아.
얘가 지금 m 곱하기 h가 이거잖아.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P 구하는 공식이 9.8 곱하기 mh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이 값이 커지면 당연히 얘도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값이 커지면 얘도 커져야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지. 자, 수식으로 이런데 당연히 질량도 커지고 높이도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도 커지겠지.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2kg짜리가 1m 높이에 있었어. 근데 얘가 질량도 커지고 높이도 커질 거야. 20kg짜리가 10m 높이로 커졌어.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누가 클까? 당연히 얘가 크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기 한 값은 비례한다. 당연히 질량도 커지고 높이도 커졌으면 이 값이 커지니까 m 곱하기 h 한 이 값이 커지니까 이 p 값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까지. 자, 위치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로 오른 것은 하면은 이거 세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 이러한 위치 에너지는 첫 번째 수력 발전. 자,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데 이 네모가 왜 이렇게 거슬리니? 아까보다 낫나? 자, 일단 수력 발전인데, 자, 수력 발전은 뭐냐면은, 댐이 엄청 크잖아. 댐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물이 엄청 고여 있어. 자, 그러면 이 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가지고 있지. 맞지?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수문을 열 거야. 수문을 열면 갇혀 있었던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겠지. 그때 여기 밑에 터빈이 있어.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왜?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물도 질량이 있잖아. 맞지? 너희 물을 어떤 큰 바가지에 넣고 들고 가. 물을.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지. 왜? 물도 질량이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물도 질량이 있고 높이도 있어. 자,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 했어. 그러면 이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물의 위치 에너지는 에너지의 단위잖아. 에너지의 종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에너지로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수력 발전이야. 물 숫자, 힘 역자, 물의 힘으로 이 물의 힘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뭘 이용한 거야?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딜 방아야. 자, 디딜 방아가 뭐냐면 아주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빻을 때 쓰던 농기구의 한 종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에 뭐 돌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곡식이 막 들어가 있어. 너희 널뛰기 알지? 널뛰기를 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얘가 이렇게 탁 치면 얘가 올라가고 맞잖아. 여기 뛰어오른 사람이 또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지금 상황이잖아. 여기에 널뛰기 하는 이 반대편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나무야. 거의 나무로 만드는데 이렇게 생긴 애를 이름으로 공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발로 이렇게 밟고 있다가 탁 나와. 내가 발로 탁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 내려가겠지. 내려가면서 팍 찍히는 거야. 알겠지? 내려가면서 찍히고 얘는 올라가겠지. 그럼 내가 또 발로 눌렀다가 또 떼. 그럼 쿵덕쿵덕 하면서 얘가 찍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곡식이 왜 빠지냐면은 힘이 있으니까. 맞지? 에너지로 찍는 거야. 무슨 에너지로? 얘 지금 디딜방아의 공이가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고 얘도 질량이 있잖아.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맞지? 질량이 있고 높이가 있어.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 이 공이의 위치 에너지로 얘를 곡식을 찍을 거야. 알겠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레방아. 자, 물레방아는 뭐냐면, 이제 많이 봤지, 물레방아는. 여기 이상 이렇게 관에 물이 쪼르륵 나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애가 이 물을 받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잖아. 뭐 이렇게 생기니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자는 게. 물에 의해서. 맞지? 그럼 봐봐. 이게 왜 위치 에너지냐? 물이 나오면서 이 물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맞지?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질량이 있지, 물도. 질량이 가진 어떤 물체가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이 위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로 얘를 뱅글뱅글 돌릴 거야. 그 얘가 돌아가는 현상이 물레방아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물레방아잖아. 맞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물레방아도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라는 것까지 하고, 이거 말고도 뭐 흔히 벽에 액자가 걸려 있다. 그 액자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액자도 질량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벽에 걸린 액자, 내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놔뒀어. 그럼 얘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핸드폰도 질량이 있고 기준면,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핸드폰,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폰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알겠지?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면 거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위치 에너지까지 할 건데, 위치 에너지의 오늘 정의 했죠?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단위까지 했죠. 줄 쓴다라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더라도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의 위치 에너지,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까지 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프 전부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 에너지의 이용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전부 다 잘